자, 여러분 일단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남부에서는 그냥 라고 하고 북부에서는 라고 발음을 하죠. 우리나라에 줘, 그거 좀 주세요. 줘랑 비슷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쩌란 아이는 기본적으로 주다라는 뜻이죠. 주다. 그래서 주다가 뭐라고요? 줘라고 해서 쩌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문장 안에서 뭐 다른 동사가 없다 그럴 경우 이 쩌는 동사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가이 이렇게 되면 뭐예요? 뭐가이가 한 개니까 한 개 주세요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문장 안에 다른 동사가 없죠? 그럴 때는 얘가 뭐다? 동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한 개 주세요. 뭐가이 라고 하죠. 자, 근데 또 밑에 문장을 볼게요. 쩌 릉 와우라고 써져 있죠, 여러분. 릉이란 단어는 설탕이에요. 쩌 와우는 넣어주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도 다른 동사가 없기 때문에 쩌가 지금 뭐로 사용됐어요? 주다, 넣어주다, 주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설탕 넣어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쩌 릉 와우. 성조를 내리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쩌 릉 와우 아니고요. 쩌 릉 vào, cho đường vào 이렇게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쓰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문장 안에 동사가 없을 때는 이게 무슨 뜻으로 사용된다? 주다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자, 여러분 클리어하죠?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동사 뒤에 쩌가 들어올 경우에는 그 동작을 해주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들어줄게, 내가 해줄게, 내가 구워줄게, 내가 잘라줄게. 우리 이런 표현들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동사 뒤에 쩌가 붙으면 동작을 해주다라는 의미가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오빠가 얘기를 하는 거죠. 오빠가 해줄게. Anh làm cho. 내가 해줄게. Anh làm cho.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고기를 먹으러 갔어요. 그럼 고기를 누군가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동생이 먼저 나서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유교, 그래서 이제 어린 친구가 이제 제가 자르겠습니다. 제가 잘라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Em cắt cho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쩌는 주다지만 동사 뒤에 붙으면 뭐다? 동작을 해주다라는 의미가 된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표현까지였습니다. 자, 세 번째 표현은요, 쩌 뒤에 명사가 왔을 때예요. 자, 근데 여러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많은 분들이 쩌 뒤에 명사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명사가 오고 나서 또 뭐가 오고 이래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는 절대 안 되고요. 보통은 이 명사로서 이제 끈 다 사용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콤마가 있거나 여기에 점이 있을 때 이게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 명사하고 뒤에 막 또 뭐가 나오고 이런 거 아니고, 저 명사하고 콤마를 쓰든 이렇게 점을 여러분 맞춘 그 점을 쓰든 점을 찍든 문장에 대충 끝이 나야지, 그걸로 끝이 나야 뭐뭐를 위한, 뭐뭐에게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예문이 있죠. Chị sẽ viết thư cho em 이렇게 있어요. 언니가 sẽ 뭐 할 거래요? viết 쓰다, 쓸 거래요. thư 무엇을? 편지를 쓸 거래요. cho em 누구한테? 동생에게. 언니가 동생에게 편지를 쓸게 이렇게 하고 끝났죠. 그러니까 뭐뭐에게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Chị sẽ viết thư cho 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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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자, 밑에 예문도 보면요. Em muốn phòng cho ba người 라고 써져 있어요. 동생인 저는요, 원한대요. 뭘 원할까요? phòng, 방을 원해요. 근데 phòng cho ba người 래요. 뭐요? 3명, 방을, 3명을 위한 방이 뭘까요? 3인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끝나죠. 이런 식으로 사용할 때 에게나 뭐뭐를 위한 이란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Em muốn phòng cho ba người. phòng 할 때 입 다무시고요. Em muốn phòng cho ba người. Em muốn phòng cho ba người. Em muốn phòng cho ba người.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끝나야 된다.
저 뒤에 명사 끝날 때 에게 뭐뭐를 위한 이란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세 번째 것까지. 네 번째는 저 주어 명사입니다. 자, 이럴 때는요, 이 주체한테 이 명사를 주다, 결국 주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진짜 베트남 가면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저 제이 까이 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까이 나이는 이것이란 뜻이죠. 제이라는 건 언니니까 언니인 나에게, 누나인 나에게 이것을 주세요라는 표현으로 여러분이 메뉴판 보면서 이거 주세요. 여러분 물건 사면서 이거 주세요. 이럴 때 다 쓰는 표현이 뭐다? 저 제이 까이 나이, 저 제이 까이 나이. 남성분들은 저 안 까이 나이, 저 안 까이 나이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쓸 때도 많아요. 뭐냐? 주어를 생략하는 거죠. 자, 이 문장에서 주어를 생략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저 까이 나이가 되겠죠. 그쵸? 근데 저 까이 나이 하면 뭐예요? 이거 주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저 지 까이 나이 써도 되고 저 까이 나이 모두 다 상관이 없지만 보통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이렇게 호칭을 쓰는 거를 기본적으로 많이 쓰고 친근하게 느끼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호칭을 써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저 안 하이 까이 끼어 라고 써져 있어요, 여러분. 까이 나이는 이것이죠. 까이 끼어 이것은 저것이란 뜻이죠. 그러면 저 안 하이 까이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형한테, 오빠인 나한테 저거 2개 주세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저 안 하이 까이끼, 저 안 하이 까이끼, 저 안 하이 까이끼, 저 안 하이 까이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저 하이 까이끼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지만 뭐를 쓰려고 노력해라? 주어한테 명사를 갖다 줘라 라고 해서 호칭을 꼭 쓰려고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방금 3번에서 저 명사는 뭐였어요? 하고 끝나면 에게 뭐뭐를 위한 이라는 의미였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5번째랑 6번째 표현이 사실 한국 사람한테는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에요. 왜냐면 한국에선 사실 이런 표현이 딱히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색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저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 명사 동사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이 주체가 이 동작을 할 수 있게 해줘라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보통 어떤 걸 요청할 때 여러분이 굉장히 예의 있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지 렌더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제 언니가 렌더이는 여기에 가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뭐예요? 언니 내가 여기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저지 렌더이예요. 여러분들이 베트남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뭘 읽을 수가 없어요. 읽을 수 없어도 여러분이 그냥 지도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택시 아저씨한테 저지 렌더이 하면 뭐라고요? 아저씨가 여기로 가주세요 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베트남 가서 그랩만 탄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남성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안 렌더이. 자, 그러면 이게 사실 한국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어색해요. 왜 어색해요? 여기 가주세요 하면 될 것이지 제가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한테 제가 여기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여기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사실 한국어는 좀 이상하죠.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예의 바르게 상대한테 어디로 가달라고 요구할 때 쓰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베트남에서 절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em ơi, anh ơi, đi 어디 đi 뭐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 항상 뭐 em ơi, anh ơi, cho em đến 어디 뭐 chị ơi, 뭐 anh, 뭐 em ơi, cho chị đến 어디 이런 식으로 요 표현을 저는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저한테 진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표현을 사실 수업 시간 외에도 굉장히 많이 써요. 식당을 갔어요.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말로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죄송한데 화장실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베트남어로 얘기를 할 때는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저 죄송한데요, 여쭙겠습니다. 화장실 어디에 있어요? 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게 너무 예의 차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베트남에선 기본적으로 누군가한테 질문을 할 때 이게 마치 없는 느낌이에요. 여쭙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없는데 당연히 써야 되는 표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쓰고 안 쓰고는 굉장히 이 사람이 배움이 좀 있다?
좀 예의를 안다. 뭐 이런 느낌이 확실히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쓰려고 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질문 있어요라고 표현하지만 베트남 사람 뭐라고 하냐면 cho anh hỏi, cho chị hỏi, cho em hỏi 라고 해서 제가 hỏi, 물어보다, 물어볼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표현이 여쭙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 제발 이런 표현 쓰지 마세요. 베트남어 좀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 질문 있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 직역을 하면 뭐라고 얘기가 되냐? Em có câu hỏi, chị có câu hỏi 뭐 이런 표현을 써요. Nhưng mà mọi người ơi, nó không phải là sai. 틀린 거는 아니지만 nhưng mà không được tự nhiên cho lắm. 그냥 자연스럽다라는 느낌에서 조금 어색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를 쓰는 게 좋다? Cho anh hỏi, cho anh hỏi. 여성분들은 cho chị hỏi, cho chị hỏi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물어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뭔가를 물어볼 때 저는 베트남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야야 있잖아 저 mình hỏi 무조건 써요. 그냥 무조건 쓰고 질문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저 주어 동사는 뭐다? 주체가 동작을 할 수 있게 해주다라는 표현으로 즉 그건 무슨 뜻이다? 굉장히 예의 있게 요청할 때, 요구할 때 쓰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적 형용사도 사실 한국식으로는 되게 좀 어색한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형용사, 중요한 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 형용사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저 형용사, 여기 보이시잖아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동작을 해라라는 뜻이에요. 이 목적을 위해서 동작을 해라. 그래서 옹저과에 옹이 뭐예요 여러분? 마시다라는 뜻이잖아요. 저과에 과에가 뭐야? 건강한 과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해지게 마셔라. 근데 솔직히 제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커피가 아니라 제가 여기 디톡스 주스라고 칩시다. 그럼 제가 디톡스 주스 막 갈아가지고 주면서 야 마셔 이럴 때는 왜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해지라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말로는 마셔 건강해지게 요 말인데 이걸 베트남어로 바꿔오면 그게 바로 옹저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어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옹리 옹저과에 마셔 건강해지게 마셔. 옹리 옹저과에 옹리 옹저과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목적은 건강해지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게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술자리예요. 제가 술을 좀 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칩시다. 자, 술을 좀 권해요. 그럴 때는 제가 옹저과에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레오거가 sử dụng được cái câu đó không được 안 되죠. 왜냐면 뭐 술이 어떻게 건강에 좋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옹저과에라고 쓸 수 없죠. 근데 만약에 제가 옹저과에라고 했다면 완벽한 농담이 될 수는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술자리에서 뭐 그렇게 될 수가 있다. 보통은 이제 술자리에서는 옹저부이 즐거워지게 마셔. 분위기 즐거워지게 마셔. 너 기분 좋게 마셔. 이렇게 주로 쓰겠죠. 자, 밑에 거 보겠습니다. 오늘 유리네 집에서 파티하는데 니 가? 너 가냐? 이렇게 물어봐요. 고민이야. 갈지 말지. 가자. 왜 가자는 거예요? 재밌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쵸? 그럼 뭐요? 리저 부이. 부이가 즐겁다, 재밌다라는 뜻이니까 리저 부이. 리저 부이. 리저 부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아까 제가 말했죠? 만약에 술자리에서 우리가 좀 응용을 해봅시다. 술자리에서 제가 마시라고 했을 때는 뭐요? 옹저 유이. 옹저 부이리. 옹리. 옹저 부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모두 다 6가지의 표현, 저 6가지 표현은 사실 여기까지 끝이에요. 만약에 이후에 여러분이 다양한 이제 저와 관련된 단어들을 보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저 thấy, 저 비, 뭐 이런 등등과 같은 다양한 단어를 봤다. 그거는 다른 단어예요. 그런 거지 이 저를 갖고 문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논외의 이야기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베트남에서 어떤 질문, 어떤 문장을 받거나 어떤 지문을 받는데 저가 보인다. 6가지의 쓰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뭐다? 주다라는 동사예요. 문장 안에 동사가 없을 경우 저는 주다라는 동사로 쓰인다. 두 번째, 동사 뒤에 저가 있을 경우에는 동작을 해주다. 내가 잘라줄게, 내가 구워줄게, 내가 해줄게, 내가 들어줄게 이런 표현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로 저 뒤에 이렇게 명사가 올 경우 그리고 끝이 나야 돼요. 중요한 그리고 문장이 끝이 나요. 그 문장은 그러면 뭐뭐를 위한, 뭐뭐에게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입니다. 저 주어 명서는 첫 번째
저의 쓰임에서 조금 파생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주체한테 명사를 가져다 줘라.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친구가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야, 저기요, 죄송한데 이 친구한테 젓가락 좀 가져다 주세요. 이럴 때도 이 친구한테 젓가락,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베트남에서 물건 사시거나 여러분이 주문하실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5번째, 주어 동사는 뭐다? 주체가 동작을 할 수 있게 해주라 라는 표현으로 예의 있게 어떤 걸 요구하거나 요청할 때 쓸 수 있는 베트남식 표현이다. 그래서 내가 이 표현을 잘 못 쓸 경우에는 일단 요 두 문장만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로 가주세요. 저 chị đến đây, cho anh đến đây, cho em đến đây. 죄송한데 질문을 하려고요. 항상 질문 앞에는 cho anh hỏi, cho em hỏi, cho chị hỏi.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도 지금 요 밑에다가 저한테 질문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써보세요.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이 뭐든 괜찮으니 베트남과 베트남어에 대해서 많이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앞으로 그냥 선생님 어쩌고 하고 바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냐? Cô ơi, cho em hỏi 하고 뭐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Cô ơi, cho em hỏi 하고 뭐라고 쓰는 겁니다. 이제 원래 베트남식 호칭에서는 좀 예외가 몇 가지 있어요. 상황이. 원래 나이에 따라서 이제 호칭이 정해지지만 예외가 몇 상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생님과 배우는 사람의 관계예요. 선생님은 일단 고 혹은 더이고 그 다음 배우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스스로를 em이라고 원래 지칭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cô ơi, cho em hỏi 라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사적 형용사는 뭐다?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는 이 동작을 해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형용사를 위해서 이 동작을 해라. 이거 마셔 재밌게 마셔 건강해지게 요렇게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